2025년 글로벌 증시는 단연 AI가 화두였죠. AI 거품론의 상승세가 제동이 걸리곤 했지만 그래도 굳건한 오름세를 보인 종목은 AI에 올라탄 기업이었습니다. 2025년 한 해 엔비디아는 39% 올랐고 팔란티어와 AMD는 각각 140%와 78% 뛰었습니다. 2026년은 어떨까요? 삼성전자 엔지니어를 거친 반도체 애널리스트죠. 이세철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증권 리서치 전무 모시고 AI 산업의 미래와 관련 주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글로벌 증시 AI가 흔들었습니다. 2025년, 네. 뭐 2026년도 그럴까 싶은데 특히 이제 AI 거품론이 뭐 유령처럼 사라지듯 유령처럼 나타나서 증시를 좀 흔들었는데 이제 맞습니다. 거품론 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11월에 또 AI 버블 거품론이 있었다가 지금 예. 사실 또 랠리가 좀 다시 또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아마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거품론은 아마 왜냐하면 이게 AI에 대한 수요는 예. 사실 이제 조사기관에서도 아직 얼마만큼 이게 커질지를 사실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 산업이 얼마나 커질지 또 투자를 또 얼마나 더 해야 될지.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삼성전자 있을 때 마케팅에서 수요 예측 업무도 좀 했었는데요. 예. 그때 보면은 기존 수요는 예측하기가 쉬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 뭐 PC나 뭐 이런 것들 예측하기 쉬운데 예를 들면 2008, 9, 10, 11년 요때가 스마트폰이 나왔거든요. 예.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 아이폰 나오면서 아이폰 나올 때. 네, 이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나올 때 이 수요가 얼마나 커질지를 시장에서 알 수가 없거든요. 예.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습니다. 이때도 있었고 예.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낸드 불사이클 한번 있었습니다. 예. 한 7년간의 업사이클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이제 낸드가 새로운 신규 수요를 또 창출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아날로그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가 되면서 네. 필름 시장을 다 먹었거든요. 네. 낸드가.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그 외에 이제 소니 워크맨을 쓰던 사람들이 네. 이제 MP3 플레이어 쓰면서 카세트 테이프나 CD 플레이어를 안 쓰고 네. 다 이제 MP3 파일로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낸드가 또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얼마나 이게 올라갈지에 대한 예측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산업, AI 관련 산업이 맞습니다. 얼마나 확장될지 예측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방향은 다들 알고 있는데 방향은 이게 알지만. 이렇게 움직일지 아니면 이렇게 움직일지 아니면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갈지 예.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지 예. 이게 이제 다들 예상이 다르고 다들 생각이 다른 이유는 예. 이게 새로운 수요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수요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흐름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증시 상승세를 이제 주도해 왔고 그런 게 내년에도 좀 이어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아니다 맞다 하면서 버블론이 나오고 거품론이 나온 거죠. 네. 네네.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이어진다고 본다면 네. AI 확장의 가장 주역이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기업은 엔비디아였는데 엔비디아가 과연 그 지배력, AI 칩의 지배력을 강건하게 지금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네네. 경쟁자들의 추격인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AI의 지배력, 엔비디아 유지할 것 같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 예를 들면 골목 상권하고 비슷한데요. 뭔가 예. 하나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서 이제 예를 들면 전에 보면 동네 상권에 보면 그 카메라 뭐라고 하죠? 그 스티커 사진 찍는 것들이 유행이 되면 갑자기 확 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면 네. 항상 새로운 신규 진입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경쟁자들이 거고요. 나올 예, 수밖에 없고. 다만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AI의 수요가 예.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무궁무진. 네, 무궁무진할 것 같고 이게 지금 공이 이 AI라는 수요가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에 예.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예. 지금은 수요가 지금 서버 단위만 있지만 예. 이게 아마 모든 지금 뭐 쓰시는 PC라든지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보이는 카메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다 AI화로 바뀔 거거든요. 미래에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예.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네. 엔비디아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는 있지만 또 신규 플레이어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플레이는 늘어나지만 그 지배력을 더 굳건히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혹시 이런 우려? 그래서 요즘 엔비디아가 계속 회사들을 인수하죠.
기업을 네, 계속 AI 인수하려고? 네. 관련된 회사를 인수해서 얼마 본인의 전에도 뭐 하나 큰 거 맞습니다. 있었죠. 네. 본인의 생태계를 지금 키우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예. 또 이 플랫폼을 갖고 있어서 네. 그거를 갖고 이제 본인의 그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예. 반면에 이제 브로컴 같은 이제 회사들은 이제 약간의 커스텀 에이직 같은 것들, 뭐 MPU나 TPU 같은 네. 어떤 특정 목적에 필요한 AI를 집중적으로 이제 그 지원하는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앞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가 약간 조금 다른 양상이에요. 근데 두 개가 같이 아마 공존하면서 갈 것 엔비디아와 같습니다. 브로드컴이 네, 엔비디아와 또 다른 넌 엔비디아 다른 엔비디아들은 다른 길이지만 그쵸, 공존할 예.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 시대 때 안드로이드와 iOS가 같이 공존했잖아요. 예. 지금도 공존하고 있고요. 네.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 빅테크의 M7이라고 하잖아요. 빅테크를 주도하고 있는 네네. AI 제대로 올라탄 기업도 있을 테고 조금 뒤처진 기업이 있을 텐데 어떻게 명암이 좀 엇갈렸습니까? 일단 주가가 다 설명하고 주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장 많이 됐죠? 올라간 게 엔비디아 아닌가요? 최근에 엔비디아? 그렇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탑티어 3가 아마 AI 가장 그 흐름을 예. 갔다고 볼 수 있겠고 예. 아마 가장 좀 상대적으로 주가가 올해 성과가 좋지 않았던 회사들이 이제 메타나 애플 같은 회사들이죠. 메타나 애플. 네.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아마 다른 회사들 비해서 올해 주가 흐름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런 회사들도 아마 AI 쪽으로 아마 갈아탈 거고요. 예. 그리고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아마 온디바이스 AI 쪽 온 디바이스 AI. 이제 AI가 이제 엣지 단으로도 갈 거거든요. 예. 그런 흐름에서 또 이제 변화를 또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대를 걸어올 만하다 그런 거네요. 자, 우리가 이제 AI 산업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AI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첨단 칩 그리고 거기에 칩을 공급하는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HBM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에서는 단연 SK 하이닉스가 앞서 왔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빠르게 굉장히 빨리 쫓아가는 느낌이 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반도체 경기, 반도체 사이클 이런 AI 확장 상황에서 반도체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길게 본다면 지금 어느 사이클의 어느 시점에 있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네, 일단 지금 수요가 HBM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HBM 수요가 그동안에 좋았다가 요즘 올라오는 수요는 사실 또 범용 메모리예요. 범용 메모리. 네, 저희가 이제 커머디티 DRAM, 커머디티 메모리라고 하는데 예. HBM은 약간 AI GPU에 특화된 메모리거든요. 예. 밴드위스를 넓힌 거. 네. 그래서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차선을 넓힌 겁니다. 네, 도로에 차선을 넓혀서 예. 더 많은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아. 교통량을 넓힌 메모리가 HBM이거든요. HBM이고요. 그리고 범용 메모리는 그냥 우리 지금 쓰고 있는 PC나 예.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메모리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최근 한 3년간은 이제 AI를 학습하기 위해서 네. HBM을 많이 쓰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GPU, 예. 엔비디아의 이제 제품들의 GPU에 같이 들어가는 게 HBM이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수요의 변곡점이 생겼어요. 올 하반기부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 달에도 저희도 9월 8일부터 내년도 업황을 되게 좋게 봤던 이유가 예. HBM만이 아니라 커머디티 DRAM, 범용 메모리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범용 메모리에서 네네. 이유는 예. 추론 때문입니다. 추론. 추론, AI 추론. 예, 네. 그쪽 부분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그런 네,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을 어느 정도 만든 제품들이 예. 이거를 추론으로 좀 수요가 갈아타고 있고요. 예. 네, 그거를 만들게 된 이유는 AI 에이전트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AI 에이전트 늘어난다. 네네. 거기에는 이 범용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네, 이거를 이제 뭐 이런 증권 시장뿐만 아니라 예. 실제 인더스트리에서도 이게 추론으로 가면 수요가 안 늘 거라고 봤어요, 처음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학습을 끝나면 예. 그 다음에는 컴퓨터를 많이 안 써도 되거든요. 네. 학습된 컴퓨터로 추론을 하면 예. 고사양의 컴퓨팅이 필요 없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는 학습에서 추론을 가면 수요가 안 늘겠네가 일반적인 생각들이었어요. 예상이었는데 그게 전혀 잘못된. 근데 그게 아니었던 그게 거죠. 아니었다. 네, AI 에이전트가 들리고 그 예. AI를 돌리다 보니까 예. 데이터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 양이 너무 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많이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게 64GB RDIMM 예. 그리고 eSSD. ESSD. eSSD라고 이제 그 기업형 SSD거든요. 예. 예. 그래서
64GB RDIM은 KV 캐시라고 해서 캐시 메모리, 예. 그러니까 컴퓨팅을 돌리기 위해서 쓰이는 메모리로 쓰이고요. 예. 버퍼 메모리고요. 예. 낸드 ESSD는 이제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저장하고 토큰화 시킨 거를 어딘가에 저장해야 되거든요. 예. 거기에서 수요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가 지금 확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다 그러는데 뭐 슈퍼 사이클도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고 정점이 있을 때 있고 정점을 지날 수도 있는데 지금 2025년, 26년 이 변곡점 네네. 상황에서 볼 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많이들 비율을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한번 고민해봤어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예.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 야구 좀 좋아하거든요. 야구로 비유하면 예. 9회 중에 2회 정도 온 것 같아요. 아, 이해밖에 안 됐어요, 아직? 아직 갈 길이 많이 있는 그러네요.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2001년, 7년에 낸드 사이클이 7년 사이클이었거든요. 낸드의 경우는 7년. 근데 그거는 낸드만이었는데 이번에는 D램 낸드 모두 올라가는 사이클이죠. 예. 그런 면에서 야구로 따지면 이제 2회 말이라니까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아까 저희 여담으로 막 얘기를 했지만 국내 주식 중에서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해외 주식이라고 보셔도 해외 빅테크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해외 주식이라고 봐야 되는 예를 들면은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AI 테크 회사들 중에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기에 들어가는 AI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렇죠. 그 중에 지금 탑 티어 업체들이거든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주식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그 되겠죠. 정도. 네. 지금 반도체 사이클을 이제 9회 야구 9회로 치면 2회 말 정도로 말씀하셨나요? 네, 그걸 봤는데 UMR 정도 생각하시죠. 그러면 2026년을 예상해 볼 때 26년에 이 지금 범용 메모리라고 이제 범용 네네. D램의 네. 이 가격 뭐 지금 굉장히 공급이 딸리는 거잖아요. 수요에 맞습니다. 비해서. 가격이 어느 어마어마하게 정도 오르고 있죠. 상황일까요? 공급 이 네. 재고 상황이라든지 공급 부족이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어서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할까요? 네, 일단은 그냥 전체 ASP라고 해서 저희가 평균 판가를 판매 가격. 판매 판가 즉 HBM 모든 D램을 다 포함해서 가격을 보면 연간 한 50% 이상 상승을 할 것 같고요. 50%. 네, D램은 예. 랜드는 한 40% 이상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이거는 이제 HBM 같은 다른 일반 메모리 다 포함한 거고 네. 저희가 말하는 이제 그 범용 메모리만 본다. 예. 서버 D램, 예를 들면 서버 D램 DDR5 같은 경우 64GB RDIMM 같은 가격을 본다면 예. 내년에 90% 이상 상승을 할 것 같아요. 90%나. 네네. 그리고 SSD는 60% 이상 예. 엄청난 가격 상승이죠. 상승이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세다는 얘기죠. 수요. 그만큼 수요는 센데 공급이 충분히 더 받쳐주지 못하니까 맞습니다. 예. 재고가 굉장히 좀 적은 수요하는 기업들이 공급이 재고가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냐하면 범용 메모리의 수요는 예. 원래 수요의 그 메인 수요는 PC, 스마트폰이나 이런 서버 같은 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올해가 PC나 스마트폰 수요가 안 좋았잖아요. 예. 그리고 관세 영향 때문에 음. 다들 올해 수요를 되게 안 좋게 봤고 실제로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로요? 근데 지금 이 범용 메모리가 AI용으로 쓰이는 거죠. 추론용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AI 있습니다. 확장세에 지금 범용 메모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에는 또 HBM 고대폭 메모리 수요만을 좀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뭐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좀 앞서갔는데 요즘 보면 시장에서 제가 이제 시장 점유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추격이 굉장히 빠른 듯한 느낌이 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HBM 시장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뭐 격차랄까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AI에 대해서 집중을 과거에 한 몇 년간 안 했던 게 사실이죠.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HBM 집중을 안 했던 거고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최근 몇 년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보완을 하기 위해서 네. HBM4 같은 경우는 1C 나노 공정을 도입을 했고요. 예. 그리고 베이스 다이 같은 경우는 이제 12나노 대신에 4나노라는 앞단 공정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공을 좀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 HM4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 이제 공급 부족, 범용 DRAM의 공급 부족에서 판매 가격이 이제 50% 이상 뒤에 오른다는데 그러면 올해 지금 2025년 4분기에는 벌써 삼성전자 수익이 뭐 20조 얘기까지 나오던데 네네. 지금 4분기 수익 전망 그리고 2026년 한 해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11월에 20조로 이미 저희가 제일 먼저 아마 올렸을 겁니다. 2025년 4분기를 20조로 네, 할 때가 20조로 2011월에 올렸고, 네. 네, 내년은 한 연간으로 한 115 이상, 9조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요. 네네. 115조면 분기에 거의 한 30조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입박하겠죠. 네네. 네.
그럼 똑같이 SK 하이닉스도 수익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것 늘어나겠죠. 같고요. 네, 그래서 4분기 저희가 한 16조대 보고 있고 예. 내년에는 96조까지 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연간 2026년 한 해 하이닉스 그래서 이 정도라면 뭐 영업이익 최고. 두 회사 뭐 거의 이제 100조대 내외의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주가를 예상해 본다 그러면 영업이익에다가 주가 수익 비율을 대략 몇 배로 주느냐에 따라서 주가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가정이라면 목표 주가가 꽤 높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17만 원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83만 원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근데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근데 변수가 많고 네. 또 업황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저희가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하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재 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네, 17만 원 그리고 83만 원 정도의 여러 가지 이제 변수도 있고 업황도 좀 잘 지켜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반도체 업종의 이제 수익 확장이 지금 지속되는 구간이잖아요. 내년도 지금 2026년도 그렇게 될 건데 네네. 혹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어떤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인이나 이런 건 뭐 리스크가 네, 있다면 일단은 뭘까요? 다운사이드라고 보시는 리스크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이제 수요겠죠. 그러니까 수요. PC, 스마트폰 같은 수요가 예. 좀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요. PC와 스마트폰의 예. 수요가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메모리 때문에 또 물건을 못 만들 수도 있거든요. 메모리 가격이 비싸져 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운사이드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항상 나오는 관세, 관세. 예, 네. 미중 관세 쪽 미중 이제 분쟁 때문에 따른 올해가 사실 많았는데 뭐 예. 내년에도 계속 그런 변수가 생길 수 있겠죠. 뭐 반도체 관세를 어떻게 매긴다 했는데 반도체는 뭐 소리만 요란했지 그렇게 좀 큰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그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제 다운사이드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아, 왜냐하면 관세.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불확실성은 항상 주식시장이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예. 뭐 반대로 좋을 수도 있고요, 거꾸로. 거꾸로. 네.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뭐 예. 문제 없는. 하방-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아마 지금 아직까지 관세 쪽에 반도체가 아직 그 결론을 못 내린 이유가 예. 이거를 관세를 매기면 예. 미국의 AI 투자와 AI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PC와 스마트폰의 수요와 관세가 그렇죠. 주가를 조금 누르는 하방 위험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가 또 있습니까? 그 외에도 그 외에는 또 다른 변수라고 하는 건 항상 나오는 버블론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품론은 거고. 항상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뭐 이거를 또 효율화시킨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네. 들면 올 연초에 나왔던 첫 번째 AI 거품론이 딥시크입니다. 중국 딥시크. 딥시크. 예. 그 딥시크가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냐면 예. 효율화거든요. 효율화. 예. 효율화가 되면서 GPU나 메모리를 덜 써도 된다. 엔비디아 GPU 안 써도 우리 안 써도 성능 된다. 비슷한 거 만들어낼 수 있다. 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 아마 주가 차트 보시면 아마 그때만 빠졌을 겁니다. 1월 달 그렇죠? 1월 달 보니까 주가 다 옆으로 보이니까 주가들이 네. 빠져 있네요. 그게 AI 네네. 거품론의 버블론의 시작이었다고 할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나요? 네, 작년 네. 가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엔비디아가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서 너무 많이 AI 칩을 사서 재고가 많다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나요? 그래서 아마 이런 우려들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이제 변동 요인 여러 가지 이제 하방 위험의 변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PC나 스마트폰의 수요 문제, 관세 문제 또는 AI 거품이 나올 때 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출렁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뭐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뭐 투자자들은 좀 뭘 좀 주목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때는. 저는 사실 오히려 이렇게 그런 거품이 있을 때 조정을 받거든요. 예. 근데 조정을 받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그 이제 횡보를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저는 다시 AI 관련된 회사들을 사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그 주가 흐름이 실제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시작이 아직 이제 2회 시작이라는 말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이유를 들으면 제가 이제 2회 말 그러면 사람들이 뭐에 2회 말이라고 이제 이유 궁금하시는데 정확하게. 이게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건 학습으로 해서 AI가 어떻게 보면은 돈을 못 벌면서도 계속 뭐가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모델이 나오고 그래서 와우 모멘트가 많았는데 네.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AI를 쓰기 시작해요. 음. 예, 기업들도 쓰기 시작하고요. 예. 근데 이게 모든 회사들이 아직 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게 모든 회사가 AI를 다 쓰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아직 쓰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고요. 네. 그리고 개인들도 쓰는 분들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 초기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다만 지금 AI 나오는 것들을 보면
뭐 최근에 제미나이 뭐 3.0도 나온 거 보면 쓰임새가 괜찮아요. 쓰임새가 이게 많이 이거를 늘어날 수 있다. 쓰면은 확실히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 확신이 들고 쓰임새가 늘어나면 결국 AI 투자해서 수익도 낼 수 있고 매출도 늘어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산업에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런 맞습니다. 기대감을 예, 예.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그거를 쓰기 시작하면서 효율을 높이면서 원가를 낮출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거기에 그만큼의 이제 효용 가치가 생기는 거죠. 네. 이 삼성전자 잠깐 한 가지 더 얘기해 보자면 위탁 생산이죠. 파운드리 부분이 참 적자가 지속되고 힘들었는데 최근 뭐 고객이 조금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제 확실하게 뭐 개선 추세가 확실히 눈에 띕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분기 실적 끝나고 저희가 7월부터 그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말씀하신 파운드리 쪽에서의 실적 개선이 7월부터 보였습니다. 7월부터요. 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많이 올리고 예. 네, 톤업을 많이 했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그 파운드리 실적이 최바닥이 2분기인 거를 저희가 분석을 좀 했고요. 이게 이제 3분기부터 이제 회복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신규 고객들도 없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테슬라, 예, 있죠. 그리고 애플도 지금 오스틴 공장 쓸 거고, 예. 그 다음에 AI 때문에 예. 아마 TSMC만으로는 안 될 거예요. 음. AI 칩 만드는 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말고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예. 이 회사들도 다양한 니즈의 칩들이 필요할 겁니다. 네. 네, 그럼 그런 것들을 TSMC 혼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삼성이 이제 채워가는 이런 부분일 측면을 볼 때 네. 2분기가 바닥이었고 이제 네. 계속 회복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2020년 2분기 바닥에서 네네. 이제 회복되고 있다 그러는데 뭐 TSMC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수요 기업들이 이제 TSMC만에 의존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 차이만 보면 뭐 그래도 정말 TSMC가 압도적으로 압도적이죠. 삼성전자를 앞서가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뭐 TSM 파운드리 세계 1등 하겠다는 그런 목표도 세웠었는데 참 네네. 정말 꿈만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걸 보면 TSMC를 보면서 혹시 좀 반도체 전문가로서 어떤 좀 생각이 드셨어요? 오히려 그게 제가 보기에는 TSMC를 자극한 것 같습니다. 그게요. 예, 오히려 예, 자극해서 뭐 자극을- 이것들이 따라온다 뭐 이런 예, 거예요. 더 아마 견제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가 이제 메모리랑 좀 다릅니다. 어. 업의 본질이 다른 부분을 예. 이제 메모리는 아무래도 이제 그 IDM이라고 해서 예. 디자인과 설계와 생산, 판매를 같이 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그리고 이게 네. 또 커머디티 디램이다 보니까 생산하면 이걸 만들면 누군가 사가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는 그냥 만들면 누군가 사가요. 커머디티니까. 상품이니까. 근데 파운드리는 만들면 사가는 게 아니라 예. 제품이 괜찮아야 사가는 거죠. 어, 그리고 다 주문 생산이거든요. 주문을 받아야만 네.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전략을 많이 썼어요, 파운드리.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에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것들은 네. 너무 큰 고객 중심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 고객이 나가면 이제 그 가동률이 확 내려가는 거죠. 아. 네, 이런 일이 이제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예. 사실은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건데 예.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슬라도 이제 수주 받았고 예. 애플도 받았고 예. 그리고 약간 최근에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모습이 많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예, 백투더 베이직해서 기술 영향력을 더 높이자. 네, 높이고 그다음에 고객도 좀 다양화시키고 예. 이런 작업들을 이제 지금 뒤늦게나마도 지금 하고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네네. 워낙 뒤졌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거죠. 뭐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예. 하고 있어서 예.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회복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주가 상승의 탄력성만 보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좀 삼성전자가 더 있을까요? 아까 목표 주가로 보면 어떻습니까? 상승. 네, 일단 삼성전자가 워낙 기대감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와 이제 또 이 좋은 주식도 제가 구분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많이 낮았죠. 기대가 7, 8, 낮았다가. 9억까지 안 좋았다가 예. 일단 호재가 나오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커머디티, 이 예, 범용 범용 메모리에서의 시장 변화가 바뀌면서 네. 가격이 폭등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삼성전자가 범용 메모리에서는 강자거든요. 그렇죠. 네, 전체 매출 비중의 90%가 범용 메모리거든요. 네. 거기서 그만큼 어닝이 올라가는 게 많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HBM이 또 지금 경쟁력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추격을 하고 있고요. 추격하면서 이제 HM4에 대한 기대감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운드리도 2분기를 저점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업황 회복하나 부분과 그다음에
이 경쟁력 회복이 같이 이제 맞물려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투톱,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얘기했습니다만 이 반도체가 AI의 훈풍을 타고 한 주요 테마주가 된다면 비단 투톱 외에도 주목해야 될 뭐 분야, 뭐 이게 소부장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게 있을 텐데 혹시 그런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지금 메모리가 훈풍이 드러나고 예. 투자가 아무래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제 투자가요? 워낙 수요가 좋고 다만 지금 클린룸이 없는 상황이어서 네. 빠른 시점이 2027년 2분기 정도 되면 하이닉스가 이제 그 용인에다가 예. 신규 라인을 지을 겁니다. 하이닉스 그게 용인 이제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 있죠. 거죠? 예, 예, 용인에. 용인 캠퍼스가 이제 27년 2분기에 완공이 돼서 예. 오픈을 합니다. 네. 그게 하나 가동 시작이 그때가 있고요. 참 짓고 있는데 뭘 새로운 곳에 지어야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시작했는데 또,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네. 거기부터 해야겠죠. 그것도 그래서 언제 시작했는데? 그 다음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다음도 필요할 테니까. 예. 근데 아무튼 이제 그게 있고 28년에 또 이제 평택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P5라고 해서 네. 평택에 또 신규 라인이 들어갈 거고요. 예. 그거 감안했을 때 이제 소부장 업체들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물론 연말에는 저희 뭐 항상 중소형주들은 이벤트가 있어서 네. 뭐 그렇겠지만 내년도를 본다면 뭐 대주주들이 주식 파는 거 그렇죠,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아, 그런 그게. 이벤트가 있으니까 뭐 오늘 전에 마지막 날이니까 한도를 좀 끝났네요. 줄일 예. 때는 막 그런 게 상당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1인당 예, 한도 예, 예, 50억인가요? 이제 줄이려다 맞아요, 맞아요.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 네, 예, 이제 예. 뭐 줄이려다가 이제 못 줄인 것 같은데 네네, 그 그래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좀 사라지면 이제 뭐 그것도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12월 지나면 내년 1월부터 또 다시 시작이니까요. 2026년 1월부터 네, 뭐 그러면은 저는 소부장 업체들도 네. 좀 좋지 않을까. 전공정 업체들 예를 들면 뭘 소부장 업체 중에서 이렇게 막연해 보이는데 저 같은 좀 네네네. 사람들은 어떤 걸 좀 더 저는 제가 볼 때는 전공정 업체들 좋을 것 같고요. 전공정이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는데 예. 이게 후공정이 그동안 좋았습니다. 예. 예, 후공정 업체들이 좋았는데 이제 신규 캐파가 들어가면 이제 예를 들면 CBD 공정이라든지 ALD라든지 애칭이라든지 이런 앞에 단에 있는 예. 단위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회사들이나 소재 회사들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후공정 같은 경우는 테스팅 네. 관련된 뭐 이런 회사들, 소켓 관련된 회사들도 네. 내년에 이제 메모리가 다양화되고 I/O 수가 늘어나면서 예. 거기서 또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성장펀드도 좀 2026년에 좀 본격화될 것 같은데 이것도 증시에 조금 훈풍이 될까요? 이 반도체들?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펀드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머니플로우가 들어오는 거고 예. 그게 또 이제 AI 관련된 회사들한테 집중이 될 테니까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2025년 증시를 달구었던 AI 열풍, 2026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관련 주식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철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 증권 전무였습니다. 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